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1년 12달 동안 한 달에 5살씩 나이를 먹는다고 가정하고 대학 진학과 군입대, 취업과 결혼, 은퇴까지 고려해 인생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른바 13살의 노후 대비입니다. 돈을 벌고 청약을 통해 살 집을 구하고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 금융관리를 하는 것도 학생들의 몫입니다. 미리 살아보면서 아직 어린 나이에 제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저축과 투자를 미리 해봤다는 게 되게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은 4학년 사회, 5학년 실과, 6학년에 다시 사회 과목에서 다뤄집니다. 하지만 한두 개 단원에서 간단한 경제 원리를 배우는 게 전부입니다. 통장을 4개로 쪼개서 이제 그 현금 흐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실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용돈기 입장 이렇게 한 번 하고 한 번 배우고 끝이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돈 관리를 잘하게 도와주려는 선생님들의 목표인데 그거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중학교에선 3학년 때 사회 과목에서 경제를 배웁니다. 자유학년제가 있지만 사회 과목만 해도 역사, 지리, 윤리, 일반 사회를 모두 다뤄야 해 경제교육에 쏟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리를 아는데 이게 그냥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놀이를 하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상 금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고등학교 단계입니다. 선택 과목인 경제 과목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경제학 이론이 중심입니다. 수능 시험을 치면 많이 어려워요. 교사들도 풀기가 힘들 정도로 난이도도 많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제라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에서 경제 과목 선택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7학년도 27.8%이던 것이 2022학년도에는 1.4%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교육지원법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이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이 부실한 가운데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국민도 2.3%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취재진은 학교 알림이를 통해 직업계고와 예술고를 제외한 전국 1,783개의 고등학교의 경제 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지역 학교의 개설률은 86%입니다. 모두 239개 대상학교 가운데 206개 학교가 경제 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로 71%의 개설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충북과 인천, 세종, 충남이 60%대를 기록했습니다. 개설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20%를 겨우 넘겼습니다. 한 시도 안에서도 격차는 뚜렷합니다. 개설률이 비교적 높은 인천에서는 구 지역 단위에서 평균 70%의 개설률을 보였지만 군 단위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앞에 10개 대상학교 가운데 1개 학교만 경제 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군 단위가 가장 많은 전남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5개 시 지역이 100%에서 최소 50%의 개설률을 보인 반면 17개 군 지역은 최대 1개씩만 개설됐고 아예 경제 과목 개설 학교가 없는 군도 5곳이나 됩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일수록 또 농산어촌일수록 경제 과목의 개설률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경제 교육을 가정에서부터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예금 상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으로나마 조금 채워줄 수 있었는데요. 이마저의 교육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을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읍면보다 시 단위 학교에서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에서의 개설률이 높았고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정 지역에 또는 특정 성별에 또는 소득계층이 높은 지역에서 교육기회가 만약에 편중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은 집단들은 소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흔히 걱정하는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전국 만 18세에서 79세 사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경제 이해력 점수는 56.30점입니다.
이 조사에서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또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융경제 지식은 바람직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경제교육의 불균형이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세종시내 16개의 일반고 가운데 2022년 경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모두 10곳입니다. 학급수는 소담고와 아름고가 2개 학급이지만 고운고, 다정고 등 8개 학교는 1개 학급이 겨우 개설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와 같은 선택 과목이 개설되려면 최소 13명이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신입니다. 현재 상대평가 기준에 따르면 상위 4%에 들어야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등급은 11%까지입니다. 그런데 13명으로 학급이 개설될 경우 1등급은 1명뿐입니다. 1등을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2등을 하면 3등급을 받게 됩니다. 내신 따기도 사실은 이제 쉬운 과목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내신 따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문화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비선호하는 경우가 분명하고요. 내신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면 달라질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선 고교 학점제와 함께 내신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제가 시행됩니다. 경제 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은 1학년 때 공통과목인 통합사회를 이수하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경제를, 융합 선택 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소양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경제가 수능 과목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수능을 위해선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과목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선택하지 않는데 환경계열 진학하고 싶어하고 경제학과 복수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너무나 많고, 앞으로 경제교육의 성패는 입시와 상관없이 얼마나 실생활 중심의 흥미로운 교육으로 학생들의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 교육부에서 좀 야심차게 학교 밖에서의 경험도 이제 그 교육 과정 학점 이수로 인정을 하겠다.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뭐 본인들이 이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학점으로 인정되면 좋을 텐데, 또 대학들이 전공학과나 계열별로 필수 고교 이수 과목을 지정하거나 입시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미국의 수능이라고도 불리는 SAT입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시험에서는 읽기 파트에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5월에 치러진 시험에서는 쓰기와 언어 파트에 기업가 정신 교육이 담겼습니다. 우리로는 국어에 해당하는 영어 과목인데 금융과 경제 활동에 대한 지문을 출제하고 유추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넛지,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뜻의 넛지는 경제학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는데 학교 금융교육과 대입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겁니다. 학생에게 너 반드시 금융교육 과목 수업을 들어 하고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 금융지문을 활용을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매우 자연스럽게 금융교육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미국에서는 1956년 각 주별로 금융교육이 시작됐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현재는 거의 모든 주에서 금융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는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서 2014년부터 학교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돈 관리 능력이 필수라는 어른 세대의 반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에야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금융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첫 발을 떼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표준화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금융경제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경제 금융 교육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약간 충분한 기간이나 충분한 시간 동안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 초등학교 때 잠깐 배우고 중학교 때 잠깐 배우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또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하니까 심층 학습이 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학교 금융경제교육이 경제 이론을 학습하는 데 머물지 않고 돈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용적 교육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현직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제교육. 선배 교사가 강사로 나서 교실에서 돈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고 활동형 수업으로 풀어낼지 경험을 나누면 후배 교사들은 자신의 교실에서 어떻게 응용할지 고민해봅니다. 경제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 저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학교 금융경제교육의 시작점으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에게도 금융경제는 생소한 영역입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전국교육대학의 교양경제 수업 개설 현황입니다.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11개 교대 가운데 10개 학교가 교양경제를 두고 있는데 그나마 필수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4곳뿐입니다. 한 교육대학의 경우 입학생 360명 가운데 120명만, 또 다른 대학에선 200명 가운데 40명만 경제 관련 수업을 듣습니다. 학생들한테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경제를 고등학교에서 듣고 제 수업을 지금 듣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듣냐고 했더니 다른 교양 과목에 밀렸다는 거죠. 수강 신청에서.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경제를 배우지 않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대와 사대에서부터 필수 과목으로 경제를 다뤄야 한다는 요구는 그래서 나옵니다. 실생활과 관련 있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금융지식 내용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교사의 재량이나 이제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기 쉬운 환경은 아니죠. 경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에게 생존으로서의 금융 경제 교육이 강조되는 요즘, 교사 양성 과정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모의 학교협동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사회적 기업 운영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소셜 벤처 대회에 출전해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배운 건 사실 좀 이론적이고 와닿는 부분이 없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활동을 계획해보고 또 그게 대회에 나가서도 인정도 받으니까 일단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교사들은 각종 경연대회를 통해 실험적 교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나갑니다. 다른 학교의 활동들도 많이 이제 참고를 하면서 계획을 하게 되는데 다른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일반부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 이익을 창출해내더라. 교사들의 수업 경험은 각종 경제교육 경험서로 출간돼 교육 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연구 모임도 활발합니다. 2015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교사 10명으로 시작한 경제교육 연구 모임은 2020년 코로나 시기 폭발적으로 성장해 현재 회원수만 3,000명에 육박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금융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구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제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빨리 좀 경제 똑똑이들, 금융 똑똑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미래 세대가 경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며 안정된 삶을 꾸려가길 바라는 교사들의 노력이 교실의 변화를 일구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